네, 마지막 챕터 들어갈게요. 지금까지 재개발 현황, 도마 변동, 그다음 대전 환승 혁신도시, 그러니까 대전역 혁신도시를 각각 분석했는데 이번에는 모든 데이터를 하나의 공식에 넣어서 종합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이게 감정적으로 부동산을 하는 게 아니라 수학적으로 어떤 지역이 어떤 조건을 갖출지 그리고 2026년도에 변화되는 정책 환경에 대한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분석할 때 공식이에요. 이게 공식이라고 표현하지만 내가 살펴봐야 될 요소들인 거예요. T는 교통의 접근성, 환승역의 수 같은 거예요. 그럼 D는 인구의 수요와 밀도, 그 다음에 S는 현재 시세 기준, 낮을수록 상승력의 의미가 큰 거죠. P는 사업의 진행도, 그 다음 관리 처분 단계, 그 다음에 R은 정책 리스크 계수 같은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한번 염두하셔서 내가 여기가 밸류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분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 기반으로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제가 분석한 결과, 그러니까 제가 대략적으로 한 지역은 우선 도마 변동서 지역이 1순위로 가장 높습니다. 뭐 한 15점 만점에 한 12점 정도를 줄 수가 있고요. 그다음 대전역, 동구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 15점 만점에 12점 정도의 영향을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철저히 제 주관적인 분석 자료예요. 그 5가지 요소. 그 다음에 이제 선화 용두지구 이런 데가 15점 만점에 11점. 뭐 여기 그 다음에 용문동 중구 지역도 있는데 여기도 나쁘지 않은 지역이죠. 여기도 11점. 근데 교통에 대해서 약간의 프리라이드 효과가 좀 적은 지역일 수 있겠죠. 유성시장 여기도 마찬가지로 15점 만점에 9점. 한 5개 지역 정도가 정책 리스크가 있지만 그래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 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데이터 테이블을 해야 되는 자료니까 투자 권고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이런 쪽으로 분석된 정보구나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자, 2026년도 정책 종합 환경이 많이 바뀌잖아요. 여기에서 좀 제가 요약을 해드릴게요. 우선 양도세 중과가 82.5% 유예가 없어졌습니다. 추가 연장이 없으니까 버티면 손해다 이런 거 말씀드리니까 요거 꼭 잘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시행령을 법률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정권이 교체되면은 부동산의 정책이 변형될 수 있었던 이유가 대통령 시행령으로 정해놨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를 대통령 시행령보다 상위법으로 옮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권이 교체된다고 부동산 정책을 마구 바꾸기가 어렵거든요. 이거는 큰 정책 변수의 흐름이에요. 이거는 그냥 이거 대통령 바뀌면 정권 끝나면 끝난다라고 여기시면 안 되고 법률이 바뀌면은 흐름이 바뀌어요. 그렇다면은 내가 부동산을 투자의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내가 가장 적절한 집, 그러니까 내가 손해가 가장 적을 집에 대한 고르는 관점으로 바라보셔야 되는 그런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유세를 인상 가능성을 굉장히 많이 말하고 있으니까 한번 잘 고민해 주시고 그다음에 저희가 대체제가 있어요. 코스피가 5천을 넘었기 때문에 부동산 자금이 이제 이쪽 주식 자금으로 옮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을 약간 투자의 목적으로 매수한다기보다는 적정 부동산을 찾아내는 관점으로 가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근데 적정 부동산을 찾아낸다는 관점이 결국에는 부동산의 투자 관점도 병행하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걸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재개발 지역을 분석할 때는 한 7가지 정도를 확인해야 되는데 실수요자들이라면 한번 체크 한번 해보세요. 첫 번째, 사업 단계예요. 관리 처분 이후가 가장 안전합니다. 이게 주민과 협의 단계가 있고 하다가 보면 관리 처분이라는 게 있거든요. 관리 처분은 이제 실제로 그 지역에 대한 건설이 넘어간 단계예요. 이 이후가 그래도 가장 안전합니다. 이 이전 단계, 관리 처분 단계 이전까지는 마을 주민 간의 협의 단계가 있기 때문에 언제 될지 몰라요. 재개발은 한번 잘못 들어가면은 엄청 오래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보신 게 관리 처분 이후로 저는 꼭 만약에 실수요로 들어가셔라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교통 인프라 완공 시기를 활용하셔야 됩니다. 지금 2호선 트램 같은 경우도 완공 시기를 보셔야겠죠. 그다음에 분담금을 시뮬레이션을 꼭 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금리가 변동되고 재개발이라는 거는 들어가면은 바로 집이 딱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가 바로 생기면은 수익 차익이 없기 때문에 돈을 벌 수 없어요. 그래서 들어가면은 일정 기간을 버텨야 되는데 그동안 내가 대출받은 금리가 되는지 그런 것들을 잘 살펴봐야 되죠. 그다음에 입주 물량 꼭 체크하셔야 돼요. 공급이 과잉이 되면 리스크가 있고 미분양이 발생한다면 완전히 손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다음에 양도세 중과 해당 여부를 확인을 꼭 하셔야 되고 정책 변화에 따른 실거주 계획 여부도 해야 돼요. 비거주 장기 특공이 축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다음에 정책 변화를 항상 모니터링 하셔야 됩니다. 수학은 확률을 보여주지만 결정은 본인과 상황을 판단하는 겁니다. 자, 재개발은 확률이지 확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분석하니까 이게 맞다가 아니라 여기가 그나마 안전할 확률이 높다예요. 그래서 변경되는 상황을 항상 방정식에 포함해서 보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부동산 투자를 할 때 그냥 소문이나 누가 그렇다더라 말만 믿고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변수를 같이 보셔야 되는데 이거를 지표화해서 아까 제가 처음에 테이블에서 보였듯이 하면은 그나마 안정성이 올라간 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다음 에피소드는요. 이제 양도세 이제 82.5%가 이제 올라가잖아요. 요 정책 변화에 대해서 좀 더 깊게 다뤄볼게요. 이게 과연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그렇게 미친다면 내가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한 계획이 있다면 어떤 식으로 방향성을 틀어야 되는지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교시법 11화 여기까지 이상 끝!